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전쟁의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사실 오늘 우리 증시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나 싶다가도 갑자기 또 밀려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이 많아지죠. 우리 증시 지금 특히 코스피를 위주로 해서 아주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장만 해도 잘 버티나 싶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나 양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낙폭이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장중에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3월의 첫 거래일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되는 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갈지, 이 조정장이 길어질까 하는 우려감이 또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3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랭킹쇼에서 해결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코스피에서 아주 시세를 강하게 이끌어갔던 반도체 투톱 그리고 현대차까지 해서 아주 크게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고민되는 종목들 바로 올려주시죠.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부터 참여가 가능하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함께 올려주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내려갈 때 신규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이 눈에 띈다면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함께 보내주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채팅창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카야마 샌드님, 수지행 살려줘요 라면서 초반부터 네. 인사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고요. 발라리아님, 망했어요 우릉우릉 남기셨어요. 그러게요. 이게 보통 그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인사 주시는 분이 QKR님. 네. 그분이 계시는데 보통은 이런 말을 안 하시는 카야마님도 살려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장 시장의 충격이 대단히 크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부산맘님 안녕하세요. 봄방학 끝이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아요. 오늘부터 네. 개강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리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녀분의 봄방학이 실제로 끝난 것도 끝난 거겠고 네. 우리 마음속에 시장에 봄이 들어왔다가 살짝 좀 얼어붙는 분위기여서 그 얘기도 해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그런데 하네요. 오늘은 또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네. 오늘 밤에 또 붉은 보름달이 뜬다고 하는데 오늘 소원 빌면 이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만 잘 버텨보시고 소원 딱 빌고 내일장에 또 반등이 들어오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카야마님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고 네. 주사환님 오셨는데요. 서연 계좌의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가 떴다고요. 네. 예. 행투님 오셨는데요. 개강날 학교 안 가고 도서관에서 술 드신 창호 삼촌 언제 그러셨나요? 제가요?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아마도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 개강하고 참 그 꽃피는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3월의 첫 거래일에 이 시장의 충격이 다가오니까 아마도 그냥 이 대낮에 모르겠다 술이나 먹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조이 엄마님도 너무 대응하기 힘들어요 남기셨고요. 발라디아님은 개또람프 이렇게 남기셨어요. 자, 네. 별빛의 속삭임님 오늘 블러드문 얘기를 같이 받아주셨는데요. 흡혈귀 놀이 그리고 발라리아님은 또 이 전력주에 대한 고민도 갖고 네. 계시네요. 앞으로 괜찮을지 아까부터 계속 망했다는 이야기 해주시는데 마음의 충격이 그만큼 큰 모양입니다. 하지만 유화님의 종목도 눈길을 네. 끄네요. 그러네요. 리노공업 오늘장 또 급등하고 있는 리노공업이잖아요. 예. 반도체 소부장주가 대형주가 쉬어가는 사이에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원익 IPS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이오테크닉스도 종목들. 있고요. 그렇죠. 네. 52주 신고가 아니면 그 신고가 권역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꽤 눈에 띕니다. 그리고 별빛의 속삭이님도 오늘 해운주 눌러줄 때 들어가서 조금씩 네. 먹고 있습니다. 야, 오늘 해운, 물류, 또 방산 그렇죠.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네, 호르무즈 해협의 그 봉쇄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늘상 또 공식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실제 행위로 딱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별빛님은 진짜 맞아요. 행동력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수익내자님 출석해 주셨는데요. 좀 이따가 토마토 지나갈 건데 토마토가 있어서 장 버텨보렵니다. 사랑해요 중독하셨습니다. 와. 수익내자님 그래도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따뜻한 한마디 보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이 힘든 장에서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기운이 날 수 있는 종목 진단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 많이 올라오나요 지금? 오늘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평소보다는 뜸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래도 그러네요. 남겨주고 계십니다. 미성님의 엔캠 올라오고 있고요. 주사와님의 선익 시스템 목표가는 15만 원을 보셨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또 남기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봇주들도 오늘 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새로운 가격 구간에 놓여 있는데 밀리는 로봇주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상승파동님 엔젤 로보틱스 보내주셨고요. 주사와님 서연의 가격과 비중까지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와 장중에 10% 넘게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이 큰 조정 속에 이 종목들 저희가 꼼꼼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요. 네. 서유한님의 리노공업을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와 리노공업은 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98,000원에 12% 갖고 계시는데요. 이 가격이 사실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네. 12만 원 선까지 뚫어냈습니다. 엄청납니다. 리노공업 물론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려 있지만요. 장중에 13만 원 근처까지도 갔죠. 자, 과연 리노공업 이 독보적인 상승 속에서 계속해서 그대로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리노공업입니다. 이 엄청난 낙폭이 있는 장 속에서 리노공업은 또 신고가거든요. 리노공업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님 강심장이시네요. 98,000원이면 아마 뭐 지난주, 지난주에 98,000원이 없었나요? 여기 갭이 떴었네요. 자, 그러면 98,000원이 99,000원이 고가니까 있긴 있었네요. 자, 지난주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딱 22평선 근처에서 뭐 단타 치기에는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 보신 것 같습니다. 22평선이 워낙 강하게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은 짧게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맞긴 맞았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9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거를 좀 장기로 들고 가는 투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그 밑에서 되게 싸게 살만한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저 밑에서 길게 보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흔들린다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 옥석이 좀 많이 가려지죠. 옥석이 많이 가려지는데 뭔 얘기냐면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 쪽 그쪽 소재 쪽도 일부 좀 빨간불 켜고 있는 쪽 종목들이 있고요. 자, 요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렇게 갈 동안 좀 상대적으로 좀 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좀 못 움직인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그때도 좀 많이 올라오고 2월 달에만 좀 쉬었죠. 2월 달에만 쉬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빠지니까 거기서 바통 이어받아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은 이렇게 단타를 칠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오늘 한 9% 정도 10% 가까이 플러스가 나오는데 요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요것도 사상 최고가였어요. 보시면 이때 고가가 92,000원대 정도인데요. 자, 지금 오늘 그걸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주가가 10만 원이랑 마디 가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돌파하고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 구간까지 거치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그냥 충분히 좀 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 올해 반도체 업황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그 소켓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요건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모품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게 또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니까요. 되게 실적 부분들도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뭐 13만 원 이상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길게 보면 한 15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의 이 상승은 오늘로 끝이 아니네요. 13만 원 또 15만 원대까지 언급까지 나왔으니까 아무쪼록 높은 가격에 진입하셨지만 그래도 수익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가도 소부장주가 오랜만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가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오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감을 고스란히 받는 첫날이잖아요. 여기저기 충격이 다 큽니다만 만약에 이 충격의 구간이 살짝 지나가면 또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도 얻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네.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요. 별사탕 올리버님 점심 먹으러 갔다 컵을 깨서 피 봤네요. 아이고, 네. 다치신 겁니까? 네, 다치셨나 봐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혈 잘 하시고 병원도 한번 슬쩍 갔다 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또 농담도 같이 해주시네요. 계좌가 빨간불이라야 하는데 라면서 아무쪼록 뭐 크게 안 다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날 사실 마음도 쓰린데 그렇죠. 어디 다치고 이러면은 진짜 속상하거든요. 주사와님도 모든 전쟁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라고 남겨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맘님은 대한항공 하이닉스 추가 매수 괜찮냐고 남겨주셨어요. 확실히 우리 증시에 대한 뭐랄까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 게요. 주말 동안만 해도 그 인터넷에 뭐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이 네. 전쟁 소식이. 그런데 거기서 댓글 같은 걸 보면 네. 매수 타이밍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기대하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 충격은 역시 바로 벗어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도 병근님이 조정 안 오나 조정 안 오나 기다렸는데 왔네 하면서 웃음까지 남겨주셨어요. 오늘을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자, 은호기님 오셨고요. 지원님, 고고식님, 프레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재현님, 우리 리버님, 옥체 보존하셔야 할 텐데 하면서 같이 다치셔가지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자, 고고씨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는데요. 지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가 낙폭을 뭐 전혀 줄여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급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100만 원 선도 내줬네요. 이 6,000P를 이탈하면서 5,900대로 좀 내려와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이 종목도 역시나 전쟁, 호르무즈 해협하면 빠질 수 없는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해운 대표주죠. HMM인데요. 수익님의 매수가는 22,0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익절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해운주 앞으로도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걸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HMM은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22,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아마 금요일 정도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올렸다가 회복이 됐네요. 자, 일단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갖고는 이거는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뭐 이란 쪽에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상선들 전부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진행되는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란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이란 쪽도 굉장히 타격을 입습니다. 자기들도 타격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초기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전쟁이 그렇다고 하루 이틀 새 이번 주 내에 끝날 전쟁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뭐 수일에서 한 달 정도 그 정도로 본다 전쟁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나오는 얘기 보면 뭐 4주 정도를 봤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일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트럼프도 미국 내에서도 이거 반대하는 그 트럼프의 주요 지지 세력이 마가 쪽이요. 이쪽은 우리 남의 나라 전쟁 뭐 그쪽에 우리가 왜 끼냐? 우리는 전쟁하면 안 된다. 트럼프 핵심 지지층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된다라면 그것까지도 무시하고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상군 투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능성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HMN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추가로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 기술적으로는 뭐 한 26,000원대 정도 근처 정도 그 정도가 저항선일 것 같은데 실적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전쟁이 되게 길게 좀 끌고 가서 이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하고 되게 오래 가게 될 것 같으면 실적 부분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 실적 부분들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못했거든요. 재작년에 뭐 영업이익 기준 한 3조 5천억이었는데 작년에 1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 원래 예상치 나오는 거는 1조도 채 안 돼요. 한 8,700억 정도 그 정도 예상치가 찍히니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이 주가 자체가 그렇게 싼 주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싼 주가는 아닌데 이스라엘 전쟁이 조금 이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내일 당장 잠잠해지진 않을 거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시고요. 한 26,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특별하게 전쟁이 갑자기 소강 상태로 간다든가 뭐 갑자기 휴전 분위기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만 아니면 한 26,000원 근처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랭킹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내려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만 원 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선을 내준 채 현재 98만 4천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대차도 현재 9%까지 낙폭이 확대되면서 61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산주에는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재도 15%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까지 24.82%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반도체 두톱, 오늘은 중동의 긴장 속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수익을 봤었던 분들은 이제는 잠시 내려놔야 되는 건지, 또 반도체 포모 현상에 시달렸던 분들은 지금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포착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재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둘 다 한 7%대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지수도 끌어올린 건데요. 우리 불과 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조정 언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다. 아마 다들 그렇게 좀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그전에 못 봤던 그런 속도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열을 시키는 구간, 이런 구간은 좀 필요했던 거고, 자, 수급 상황 보시게 되면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까지 매도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현물 시장에서는 벌써 오래됐죠. 이때부터 2월 13일부터
1조 이렇게 매도를 해서 계속 매도를 이어왔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선물시장 쪽에서는 매수를 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선물시장에서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금요일 날 2조 7천억 정도 팔고 오늘 1조 8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일단 매도를 하고 현물시장에서 워낙 많이 매도를 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정은 더 거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쉬고 싶은 시장이었어요. 쉬고 싶은 시장이었는데 트럼프 전쟁이 이거를 그냥 표출될 수 있도록 자극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조금 큰 틀에서 본다라면요. 저는 이런 핑계로 좀 쉬어가는 거 그거는 시장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7%씩 하락하고 있는데 그동안 올라온 거 생각해 보시면요. 뭐 이 정도 조정은 나와도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시간에 비해서 거래량도 되게 좀 많은 그런 모습인데요. 보통 보면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으면서 이렇게 하락 출발해서 음선을 그리면 22평선 정도, 요 정도는 지지 테스트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현재는 22평선이 뭐 한 18만 원 근처 정도에 있네요. 여기 18만 원 근처 정도에 있는데 이 22평선 지지 테스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SK하이닉스도 똑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부분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2평선을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22평선 근처에서나 아니면 22평선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요. 지금 빠지는 첫날이라서 음선 나오는 첫날이라서 지금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든 결국은 우상향하는 방향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20선이 쭉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강하게 치고 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강했던 시장이에요.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강했던 시장이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뚝 부러지는 경우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없고요. 강하게 올랐으면 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되돌림 현상이 나와요. 되돌림 현상이 나오니까 지금은 뭐 여기서 뭐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차원은 아니고 20선 근처까지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밀리든지 아니면 옆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22평선이 올라오면서 그 지지를 받든 뭐 어떤 형태든 나오겠죠. 자, 뭐 요거를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선 근처에서 한번 노려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물론 오늘장은 많이 밀립니다만 너무 크게 위축되지 말자, 공포까지 가지는 말자는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꼭 이 점 기억해 주시죠. 네, 웜러브님은 저는 네. 삼성전자 추매했습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1, 2, 3등 아직도 보유 중이다 어렵다 매도라고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이 남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반도체 투톱과 현대차, 우리 지수를 특히 코스피를 끌고 올라간 1등 공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 종목들이 나란히 급락이 나오는 날이어서 아마 공포 심리까지 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3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 오늘이 또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보름이라서 보름밥 드셨냐라는 네. 안부 인사도 올라오고 있네요. 박보검이 님께서 네. 팥 삶는 냄새가 너무 좋다고. 와, 그러고 보니까 저는 어릴 때 네. 팥죽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 그런데 커서는 팥죽 먹을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오랜만에 팥죽 한번 시켜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왠지 오늘이면은 어디 배달을 시키려고 해도 왠지 성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요즘에 배달 시간 좀 길어지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죠. 님이 예. 오늘은 또 삼겹살 데이. 그래요? 그러네요. 33.
이거 큰일 났네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안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삼겹살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참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코끼리님, 상액은 이 시간까지 굶고 있다던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옆에서 배에서 천둥이 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진짜 약간 위태위태한 게 뭐냐면요. 네.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 오일에 그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꿀 한 스푼에 그 비타민C 메가도스까지 해서 일장 먹고 있거든요. 네. 장이 좋아졌나 봐요. 이 장에서 발성을 배웠는지 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배가 호르몬 네. 해협인 줄 알았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오늘이 지난번보다 좀 더 커서 네. 제가 중간에 이게 진짜로 솔직히 마이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다 또 하네요. 천둥 소리가 들릴 네.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예, 메타봉님 네. 천둥창호. 예.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로봇주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같이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이삼봉님께서는 엔젤 로보틱스에 39,000원에 11%고요.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 꽤 밀리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상승파동님께서도 갖고 계시는데요. 36,097원입니다. 10% 비중이시고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십니다. 지금이 바닥일까요? 단기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1월 22일에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 어느새 30% 가까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 흐름과는 정반대로 갔다는 거죠. 자, 로봇주니까 한번 또 올라가면 탄력이 금방 붙을 텐데 언제까지 밀릴지가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로봇주가 나왔습니다. 또 로봇의 조예가 깊으신 우리 전문가께서 엔젤 로보틱스는 어떤 종목인지 괜찮은지 살펴주시죠. 자, 로봇주를 제가 2월달 그리고 1월달 정도에다 말씀드릴 때 옥석은 가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꽤 자주 해드렸죠. 꽤 자주 해드렸는데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닷컴버블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컴자, 넷자 이런 글자만 붙어있는 거 상한가 갈 때 따라잡으면 물론 그때는 상한가가 7%였지만요. 코스닥이. 한 상한가 서너 개는 기본으로 먹고 나오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나중에 잡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생존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닷컴 버블 때도 그런 현상이 나왔고 지금 로봇 주식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마찬가지 길을 걸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엔젤 로보틱스가 뭐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종목들이 도태될 거다라는 걸 그거를 꼭 좀 기억하고 대장주 위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로봇주 중에 가장 딱 떠오르는 거 얘기해 드리는 게 뭡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이건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지금 오늘 장중에 93만 4천 원까지 갔었네요. 지금 86만 7천 원인데 흐름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로봇주들 주식 작은 주식 종목들 중에도 살아남는 것들도 있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또 크게 나중에 보상이 있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많은 기업들이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처음에 상장돼 갖고 엔젤 로보틱스도 2024년도에 상장됐죠 아마 이게 2024년도 3월 달에 상장됐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4년도 영업 부분들 보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 보게 되면 매출은 오히려 좀 줄었어요. 2023년도보다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3분기까지 나온 실적을 보면 뭐 아주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는다. 뭐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거기다가 적자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렇게
100% 이렇게 믿고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죠.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거는 어른들이나 입는 로봇 얘기하는 거죠. 등산이나 이런 거 할 때 내지는 걸을 때 좀 힘 좀 덜 들이고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는 로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기업인데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쪽에 진출했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자, 진출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매출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요. 자, 이거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매출보다 2023년도 매출은 훨씬 늘었어요. 근데 왜 상장한 2024년도 매출은 오히려 줄었냐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특례 상장을 했으면 매출은 늘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많이 쫓아가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이쪽 어디서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옥석은 가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TV 방송에서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모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1월 중하순쯤 되겠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 중하순에 보시게 되면 23일 정도였으니까 한 50만 원대 있었습니다. 어떤 로봇 주식도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요, 조금 지금은 좀 손절치긴 늦었고 조금 기다려 봐야 될 때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래에 12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한 3만 원 근처 정도예요. 3만 원 근처 정도니까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쯤에서는 지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자,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일단 그러다 보면 1분기 실적도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 4분기 실적도 발표를 안 했는데 그거 확인해 보시고 1분기 실적 정도까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이라도 늘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작년에 2025년도 1분기에 한 매출이 1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이거라도 좀 훌쩍 넘겨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면 정리를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조정받을 때 그럴 때 노려보는 게 낫겠죠.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확인해 보시고 전년 동기보다 줄어드는 모습 나오면 그때는 종목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의 로봇주 한 종목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엔젤 로보틱스는 좀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도 상승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93만 8천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윗골이 길게 닿는 상황이네요. 네. 몇 년 전부터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네. 방송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는 전문가께서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한창 얘기했을 때 가격이 한 몇만 원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때 사셨나요?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전문가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재필 전문가님 한마디 이렇게 좀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가님 네. 제가 그때 참 더 새겨 듣고 이 손을 움직였어야 되는데 많이 지금 후회합니다. 아니 앵커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얘기해드린 분들 많은데 거의 못 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항상 지나고 나면 이 종목의 아름다운 상승을 보게 되죠. 와, 앞자리가 이제 100을 그러니까요. 이제 1절로 바뀌기 직전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도 간단히 좀 해봤는데요. 네. 자, 그럼 로봇주만 계속 살펴드릴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 봐드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바로 유튜브로 또는 전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죠. 네, 메타몽님이 창호엔 그때 샀으면 지금 스튜디오에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예. 사셨더라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취미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애초에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요. 어떻게든 그렇지만 좀 마음 편하게 방송을 했겠죠. 스트레스 별로 없이. 네. 그래요. 메타몽님이 또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도 결국엔 네. 2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진짜 바로 며칠 전에 20만 원 넘어갔을 때는 네. 슈팅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쭉 붙어나면서 23만 원대까지 바로 뚫어졌었는데 와 내려가는 이
속도도 보통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이 종목,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뭔가요? 하이브요. 하이브. 네. 그래요. 민님의 매수가 37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너무 빠지는데 봐주세요. 오늘 손실로 돌아섰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BTS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 역시 40만 원 선까지 뚫어냈는데 오늘 좀 낙폭이 큰 상황이네요. 하이브는 좀 버티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자, 이런 게 주식을 싸게 산 사람하고 비싸게 산 사람하고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 하이브를 야인 시대에서 12월 달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30만 원 초반 정도였어요. 이 30만 원 초반 정도였었고, 자, 이때가 제가 추천해드린 날이 12월 22일이네요. 12월 22일이면 이날 추천해드렸습니다. 이날 추천해드렸는데 그때가 종가가 30만 9천 원이었었고요. 다음날 시가도 31만 1천 원이었는데 그리고 아침에 출연하는 마켓필에서는 30만 원 아래 거인의 시선에서도 30만 원 아래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시면 되는데 쫓아가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물렸을 경우에 이럴 때는 마음이 되게 불안해집니다. 이게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주식을 싸게 사면 수익이 났을 때도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요. 심적으로도 마찬가지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은 뭐 좀 물렸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날 앨범이 나오죠. 새로 앨범이 나오고 그러고 3월 21일 날 광화문 공연을 시작으로 해갖고 전 세계 월드 투어를 할 겁니다. 멕시코에서는요. 워낙 이게 좀 그 멕시코에서도 엄청난 인기죠. 멕시코 대통령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야, 우리 멕시코에서 BTS 공연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뭐 그게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멕시코 대통령의 뜻을 기업에다 전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뭐 그쵸.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요. 지금 거의 3년 정도 되죠. 군대 처음에 군대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군대를 가서 전역할 때까지 지금 3년 이상을 기다렸던 그런 컴백입니다. 올해 대단할 것 같아요. 대단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요.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되게 좀 안 좋았죠. 영업이익이 뭐 499억, 500억이 채 안 됐는데요.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올해 들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거예요. 커버가 될 거고 또 지금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엔터주들 전체적으로도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지금은 또 뭐 전쟁이다 뭐다 어수선해갖고 막 그런데 이 중국하고 관계도 아무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뭐 중국 공연 당장은 뭐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좀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고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BTS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냥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올해 예상되는 그 영업이익 같은 것들 이런 거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얼마 전에 한 4,700억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은 예상치도 좀 바뀝니다. 한 5,3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날 것이다라는 거. 자, 그렇게 지금 전망치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BTS 같은 경우는 그쵸?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위에서 매수하셔갖고 조금 불안하고 뭐 그런 측면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40만 5천 원 고점을 찍고 좀 밀렸다가 지금 이렇게 음선을 크게 그리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이 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죠.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거 30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했는데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들고 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추가로 누가 물어보면 그런 얘기도 해드려요. 35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조금 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또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안 되겠죠. 왜? 지금 비중을 벌써 20%나 실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비중을 실으면 너무 비중이 많아져서 안 되고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 대표주 하이브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요. 낙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죠. 네, 이렇게 하이브까지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봐드렸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이에 코스피 장중 저점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그 오후장에 다시 한번 공포 심리가 좀 확산되는 구간이네요. 네. 장중 저점을 경신을 하는데 와, 이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빠릅니다. 네. 쭉 밀리는데요. 5,900선 지금 이탈이 나왔고요. 와, 지금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8%가량, 현대차가 10%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잘 버티고 있던 종목들까지도 다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이 중에서도 오늘 이 전쟁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있죠. 네. 그쪽으로 매수세가 더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이 지금 네. 6%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잘 버티나 싶었는데 낙폭이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어서 오후장 전략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두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봐드리겠습니다. 진단 요청 많이 보내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죠. 유튜브로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시장이 급락하는 사이에도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면서 그렇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신규 매수 문의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진단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삼천님께서는 현대오토에버 갖고 계시는데 역시 그래요. 네. 오늘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리님 감사합니다. 보유할게요. 그리고 고고식님께서 일 저점 양시장이 다 뚫었네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이 코스피는 뭐 좀 전에 뚫어냈고 네. 코스닥은 그래도 12시 반에 남았던 저점보다는 약간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조금 전부터 낙폭이 좀 빠르게 좀 확대되고 있어서 그 점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쪼록 저점 경신하지 않고 잘 버텨주길 바랄 뿐이죠. 은호기 님도 코스모신 소재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자, 지금부터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일찌감치 보내주셨던 분인데요. 네. 주사환님의 종목입니다. 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현의 매수 가격은요 11,150원입니다. 비중은 10%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현기차가 빠져서 폭삭합니다 하셨는데요. 현대차나 기아의 낙폭보다는 서현은 덜하죠. 한 6%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10,000원이 좀 간당간당합니다. 자, 그러면 서현, 이 종목 이대로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인지 진단을 받아보죠. 자, 김영일 전문가님, 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서현 이화나 뭐 아니면 뭐 서현 탄메탈 등등을 자회사로 이제 두고 있는 그런 지주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최근에 워낙에 이제 자동차 쪽이 좋았었잖아요. 뭐 현대차하고 현대오토웨버를 필두로 해서 이 자동차 쪽이 이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을 또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고, 서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진행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또 이제 2,500억에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배경으로는 이제 이 서현이 이 미국의 현지 법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 법인들이 있는데 이제 이 올해부터 해서 이 그동안에 텍사스라든지 여러 이제 또 이 미국 공장들을 또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으로 완전하게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실적이 증가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치솟아 오르게 되면서 지금 서현 같은 경우에도 이 저평가가 상당히 사실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아쉬운 부분, 약간의 이제 조금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이 자동차 쪽은 이 완전하게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 뭐 그리고 최근에 뭐 현대오토웨버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 현대그룹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피지컬 AI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서현과 서현 이하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현대차 그룹에 이 부품을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서현이나 서현이화나 현재 자동차 쪽에서는 대장이냐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꽤나 이제 후순위에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최근에 현대차나 뭐 그다음에 뭐 현대오토웨버 같은 현대 그룹주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먼저 또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뭐 한호시스템도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었고, 뭐 이 외에도 성우 아이텍이나 뭐 혹은 화신 등등 자동차 쪽에서 부품주 중에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서현과 서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는 꽤나 이제 조금 후순위에 밀려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 서현 이화를 조금 또 투자를 하셨다면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현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서현 이화가 올라가니까 그냥 딱 따라가는 정도로만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예고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무언가 관심도를 많이 끌어올리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족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향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의 세기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대비해서는 약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일단 생각을 하고 가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굳이 뭐 정리나 혹은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 이 본격적으로 또 이 실적 성장을 추가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또 이제 61선, 121선 근처 구간까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줄 걸로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차분하게 보시면서 이 구간, 61선에서 121선 구간 있죠? 10,000원 정도 구간이 될 텐데 이 구간도 잘 지켜주기만 하면 매수가 근처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나와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1,000원 구간이 1차 매물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매물대가 12,000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1,000원 구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라면은 그 정도 구간이 왔을 때에는 조금 더 이 자동차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확실하게 더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수익적으로는 기회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현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지금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고글씨 님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선물 65포인트 빠지는 건 처음 본다. 작년에는 네. 10포인트만 빠져도 난리였는데 그렇죠. 하루에 65포인트라뇨. 와. 지금 선물이 7%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수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오르고 조금 빠져도 예전과는
전주와는 그 수치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선물이 어느새 정말 놀라울 지경이네요. 65포인트 빠지고 지금 870선을 조금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네. 코스피는 무려 6%를 밀어버리면서 5,876포인트. 코스닥도 잘 버티나 싶었는데 결국은 가파르게 좀 내려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장중 저점을 또 경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기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패닉셀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또 그동안 수익을 보셨던 분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한다고 한순간에 또 바로 매도를 하기에는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매도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전 세계를 군사적 긴장감에 물들이고 있는 이런 네. 문제들. 발라리아님께서는요, 오. 국제 정세를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네. 이 틈을 타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토 쪽 항공모함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소식이어서 이게 맞는 건지 많은 분들께 의견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첩보가 들린다고 하는데 역시 확실히 그 시장도 많이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을 키울 만한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죠. 그런데 이 진위 여부는 우리가 확실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종목 진단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려야겠죠. 예.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2차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코스모 신소재 두 분이 동시에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62,000원에 30%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또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2차전지가 특별히 나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웬만한 종목들은 적어도 5에서 10%가량씩 그냥 쭉쭉 밀립니다.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죠. 현재 8% 밀려나는 모습. 시장 대비해서 더 과하게 빠지는 건 아닌데 아마 전체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분위기를 다시 윗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다가 꺾이니까 참 김새는 모습이죠.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매수를 새로 하실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코스모 신소재. 네,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는 긍정적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해부터 해서 전기차 시장은 어느 정도는 수요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코스모 신소재도 이 올해부터 해서 영업이익을 또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불과 이 매출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기대가 되는 매출 수준이 약 1조 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말에 양극재 새로운 이제 또 공장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원래 2만 톤 수준이었는데 새롭게 또 10만 톤 수준으로 생산 체제가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완전하게 이제 캐파를 조금 늘려 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최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쉬운 부분은 단가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62,000원이면 최근 코스모 신소재가 저가 부근 45,000원에서 딱 63,000원 요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6만 원 중반대 구간에서 꺾였었던 기록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6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전에 꺾였었던 단가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리스크 관리에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 접근을 해보신 거니까 너무 높은 구간에 접근을 하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높은 구간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또 단기간에 이렇게 꺾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아쉬운 것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의 하락도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할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매수할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 당연하게도 오늘 바로 매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장은 악재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악재들에 대해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알고 계시는 분들 혹은 보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2월 달 중순부터 코스피 쪽은 계속 매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무언가 반전의 형태가 나타나려면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악재를 여전히 반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구간에서 고개 돌려줄 때 추가 매수만 잘하면 코스모 신소재는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구간은 5만 원 초반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아주게 되면 고개를 틀어 올려주면서 추가 매수 구간이 나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일단은 현재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5만 원 초반대 접근을 한번 또 이제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또 이제 5만 원 초반대 왔다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보고 나서 이 반등에 대한 그림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어떠한 종목이든 이 고가보다는 새롭게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사이에도 오늘 증권가에서는 전 섹터에 대해서 맑은 하늘을 예상했는데요. 특히나 에너지와 소재 맑은 하늘 예상되고 있고요. 산업재와 경기소비재에서는 상향 리포트가 6군데 나왔습니다. IT 섹터에는 상향 리포트가 무려 7군데 나오면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무의 유럽 수출 확대 가능성을 분석한 한국투자증권인데요. 빠른 납기와 함께 운용의 유연성 그리고 유럽 내 생산 기반까지 확보를 하면서 3박자를 갖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180만 원 유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S오일에 대해서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동 확전으로 정유 제품의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오일의 단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상했고 ROE까지 상향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릭스에 대해서 역시나 맑은 하늘을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일라이릴리 siRNA 파트너사인 올릭스는 젯바운드와의 병용 시에는 비만 치료자임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릭스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는 오늘 장에서도 21만 3천 원 선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신규 진입은 약간은 무리가 있겠죠. 다만 워낙에 이제 긍정적인 재료들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일라이릴리와의 이제 또 협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일라이릴리의 이 지방간염 치료제하고 비만 치료제. 이 OX70A라고 하는 또 이제 제품을 또 기술 이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요게 또 이제 이번에 임상 2상 진입이 올해로 이제 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상이 또 진행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마일스톤에 대한 이제 또 수치를 하게 되겠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이제 뇌질환 플랫폼 확장도 올해 어느 정도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뇌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이 또 이제 임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기대감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지금 이 비만 혹은 이제 또 이 지방 반염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마일스톤을 수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또 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또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야기 드렸었던 이런 이 일라이릴리와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릭스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많이 깔려져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이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또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죠. 다만 현재 구간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뭔가 이제 또 이 신고가 영역에서는 약간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이 계속해서 앞선 매물과에 잘 삼키면서 올라왔지만 새로운 매물 구간에 또 부딪히는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노리는 게 현재로서는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릭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잘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더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참고를 해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올릭스처럼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은 강한 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미가캠바이오도 현재 2%대 강세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가운데 오늘은 또 게임주 펄어비스까지 급등세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 저점을 경신을 했죠. 와, 이거 지금 오후장의 분위기가 좀 삭막해지는 상황인데요. 네. 코스닥이 그래도 잘 버텼잖아요. 근데 갑자기 네. 더 빨리 내려가면서 장중 저점을 경신하고 쿵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또 약간 올라오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네. 이게 기술적으로 살짝 올라오다가 또 밀리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낙폭을 확 줄여낼 수 있는지 이 점이 남은 시간 동안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참 이 웬만한 종목들이 10% 가까이 빠지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와, 이거- 수리지아님이 네. 와 아침보다 2,560이 빠졌습니다. 미쳤지 매도해야 되는 걸 네. 프레님 일찍 말씀하시지 또 이렇게 남기셨더니 프레님이 아이고 지아님 또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하셨다. 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남기셨네요. 참 그런데 이게 시장의 흐름, 이 모습들, 변동성을 어떻게 다 예측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뭐 기민하게 좀 반응해야 될 것 같고 반응이 잘 안 된다면 정말 묵직하게 버텨가야죠. 좀 멘탈 관리가 많이 필요한 지금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란히 8% 넘게 내려가고요. 네. 현대차가 10%. 이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를 제외하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죄다 10% 가까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이 아주 괴로운 구간이긴 하지만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챙겨봐야 되겠죠?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네. 더마로 주셨습니다. 네. 종목명 CS 베어링이고요. 매수가는 뒷번호 1568님의 6,7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7,54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 역시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S 베어링 앞으로 또 신재생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걸까요? 김용일 전문가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가적인 실적 성장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세계 최대 풍력 이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GE 베르노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하고 지금 이 CS 베어링하고 같이 또 이제 이 어느 정도 파트너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GE 베르노바가 계속해서 이 글로벌적으로 수주를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 GE 베르노바의 또 이제 점유율을 굉장히 또 크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게 CS 베어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최근에 이제 이 풍력에 대한 이 육상 풍력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수주를 꾸준하게 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캐시카우 역할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GE 베르노바뿐만 아니라 글로벌 1위 기업이 또 이제 베스타스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베스타스 약 매출이 올해 또 이제 500억 정도로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는 다변화되고 캐파도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또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베트남 공장의 가동률이 또 이제 90%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유럽에도 추가적으로 신공장 증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캐파 성장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만 좀 잘 지켜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보게 되면은 이 약 6,000원 초반대 구간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 구간을 잘 지켜주게 되면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 올려주면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오는 그림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7,000원 중반대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윗골이 그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보게 되면은 약 8,500원부터 6,000원까지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최근에 이 뚫어주려고 트라이는 해주는데 뚫어주지를 못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만큼 매물대가 강력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다시 한번 7,000원 중반대까지 상승이 나오는 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7,000원 중반대 구간부터 8,500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7,000원 중반대, 2차 목표가는 8,000원 한 초중반대로 설정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설정을 해 놓으시고 보시게 되면은 이 8,000원 중반대 이후부터는 매물대가 엄청나게 덥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에 따른 대응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뭐 수익 보는 것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S 베어링, 우리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특히 풍력 관련 대표주 중에 하나죠. 이렇게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채팅창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고고식님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조금씩 증시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2시 부근을 저점 경신하고 낙폭 조금 줄여내고 있네요. 이거 진짜 다행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낙폭을 줄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다행이네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대로 그냥 쭉 밀려나가서 끝났다면 아마 오늘 계속 근심 걱정하고 계시다가 오늘뿐만이 아니죠. 네. 3월 내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작부터 이렇게 크게 흔들려 버리면은 아마 많이들 심리가 꺾였을 텐데 그나마 이대로 조금 더 낙폭 줄여주길 바랍니다. 프레님께서도 뭐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 네. 전해주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 더 큰 일만 없었으면 좋겠고요. 은홍이님도 예.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간사님,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 산 높이 기준이 어디인지가 문제죠. 지금 골이 깊은 건지, 산이 높은 건지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죠. 금수강산 네. 산님께서. 자, 그리고 우주님, 요즘에 그렇게 유행하는 봄동 비빔밥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뒤에 트할배 얘기가 왜 붙은 거죠? 트할배가 뭘까요? 그 미국에 계신 그분 얘기겠죠? 네네. 네. 그분을 생각하면서 점심을 봄동 비빔밥으로 해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아무쪼록, 비벼서. 예, 맛있게 드시고요. 네, 건강한 또 한 끼 드셨길 네.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먹어야 정신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네. 잠시만요. IOK님, 오늘 힘냅시다. 이 한마디는 꼭 읽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힘내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메타봉님의 종목인데요. 대한조선입니다. 매수 가격 볼게요. 97,200원. 이거 오늘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10% 비중이신데요. 진단 꼭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쭉 올라오면서 오늘 그 10만원 위에까지 다녀왔죠? 네. 매수 가격과 현재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한번 대한조선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한조선입니다. 이 매수가가 왠지 오늘 매수하셨나 싶기도 한데요. 대한조선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아마 뭐 오늘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대한조선이 사실 올해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영업이익이 약 3천억 근처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대한조선 자체가 워낙에 이제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마진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평균적으로는 조선사들이, 대형 조선사들은 한 10% 정도 내외로 나오는데,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길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마진이 안 나오는 저가 선박들은 그냥 다 털어내버리고 이제 50% 이상 성과가 상승한 이제 이 고부가 선박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또 이 수주권들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제 이 실적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다만 최근에 이러한 상승은, 대한조선의 상승은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오늘의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약간의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들이 반응이 나온 이유 자체가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죠.
그러면서 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한 2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오늘 뭐 해운주들, 유가주들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박들이 우회 항로를 택하게 되면서 운항거리가 대폭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해운주가 급등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또 가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선주들이 추가적으로 신규 발주를 하거나 혹은 뭐 노후 선박을 교체하거나 이러한 이제 또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이 오늘 약간의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한조선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지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은 약간의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단기 수혜, 약간의 테마성이 형성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단기적으로 매매가 되었어야 되는 거고 오늘 접근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도 단기적으로 매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전 고점 부근 근처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또 정리에 대한 전략 정도는 가져가셨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은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대한조선의 움직임만 보게 되면 약간은 차익 실현적이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요 5일선 타고 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5일선 타고 가는 추세로 진행이 됐는데 이 추세 자체는 깨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오늘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그림이 더 이제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이 추세가 깨지는 선에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게 되면은 약 한 94,000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저가 손절 라인은 94,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11만 원 구간이 이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1만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한조선은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코스모 신소재와 거의 비슷한 그림인 거죠. 이전 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만약에 추세를 또 깨버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4,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해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 추세를 그대로 타고 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언가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대한조선은 이미 탄력이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1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 잡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골고루 있죠. 먼저 1위는 바로 2차전지 대표주 에코프로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건 없고 시장과 함께 밀려가고 있습니다. 7%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요. 현재는 17만 1,9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투톱이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몇몇 소부장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눈에 띄죠. 대표 두 종목입니다. 테크윈과 리노공업인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좋았던 리노공업 오늘도 또 급등을 내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윗꼬리를 꽤 달았지만 여전히 플러스 8%고요. 11만 5,3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반면에 그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그동안 좀 소외가 됐던 테크윈 오늘 오히려 상승률은 더 돋보입니다. 17% 급등하면서 현재도 5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워낙에 눈에 띄는 종목이죠. 다른 로봇주들이 차익 실현 상당히 나오면서 매도가 강한데 이쪽은 오늘 또 신고가 기록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93만 원대까지 다녀왔고요. 지금은 시장과 함께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현재 플러스 2% 88만 원을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랭크 5위로 된 종목이 우리기술 원전주입니다. 최근에 무섭게 올라와서 우리기술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거래대금도 아직도 많고 주가 안 빠집니다. 여전히 신고가 권역에 머무르는 모습이죠. 0.6%에서 조금이지만 올리면서 현재 17,220원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가지 종목 살펴볼 텐데요. 바로 랭킹 1위 에코프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2차전지 중에서도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 오늘 낙폭이 좀 제법 깊습니다. 시장과 함께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접근을 했었던 종목이었죠. 요 구간에서도 한번 접근을 했었고, 그다음에 요 구간에서도 한번 또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좀 이제 두 차례 저가에서 좀 접근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고가까지 이제 급등이 나온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오늘의 움직임은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또 이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반등에 대한 그림은 분명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워낙에 많이 차올랐었죠. 최근에 이제 뭐 로봇 쪽에 대해서 이제 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기대감이 치솟아 올랐었고, 그다음에 뭐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롭게 ESS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아 오르면서 이제 실적 반등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깨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또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또 이제 생산에 들어가면서 유럽 쪽에서 추가적으로 캐파를 늘려 나갈 것으로 현재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 등등 해서 뭐 계속해서 캐파는 늘려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전구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이제 이 수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사 내에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 판매량은 늘려 나갈 거라,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올해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내용들은 사실 최근에 어느 정도는 또 반영이 된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러한 좋은 이야기들, 실적 반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올해 초반부터 꾸준하게 이야기가 되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가에 또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상승에 대해서는 전력 인프라 쪽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주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전력 인프라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원전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ESS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고, 뭐 그다음에 태양광, 뭐 친환경 쪽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력 인프라 쪽이 일제히 다 순환매가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했었던 게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월 말에 마지막으로 후발로 좀 받아주는 것이 2차 전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이제 조정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가 워낙에 순환매가 사이클이 강력하게 나왔고,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또 돌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19만 원 구간을 뚫지 못하는 윗꼬리를 그리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가가 지금 16만 6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에코프로를 신규 접근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19만 원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앞서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었던 2차 전지에 대한 좋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또 반영이 된 단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해서 숫자로 좀 찍힐 때까지, 그러면서 확실하게 또 이제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또 덜 간 2차전지 쪽을 좀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 보유자분들 혹은 뭐 최근에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현재 약 16만 6천 원 구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2차전지주 에코프로를 살펴드렸습니다. 신년 들어서 좀 갑작스럽게 주가가 좀 많이 갔던 종목이니만큼 지금 새로 보신다면 덜 간 종목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힌트도 같이 주셨네요. 네, 에코프로 살펴봤고요. 다쪼아님은 에코프로 이번 주 전고점 예상하신다라고 네. 남겨주셨고요. 오늘 또 석유 관련해서 관련주 또 수익 보신 분들이 계셔서 그 네. 이야기가 채팅창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도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참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좀 쭉 밀리다가 네. 낙폭을 빠르게 좀 줄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낙폭 줄이는 속도가 좀 둔해져가지고, 와,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코스피는 뭐 여전히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아직도 지금 2% 넘게 빠지고 있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네,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예,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수연님과 미옥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오늘장도 날아가고 있는 RFHIC입니다.
지금은 방산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수연님은 73,000원, 20%입니다. 어우,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아마 5G로 움직였을 때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미옥신님께서는 반대로 38,400원에 5%. 두 분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RFHIC입니다.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데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RFHIC는 73,000원이시면은 아마 최근에 신고가 달성을 했을 때 들어가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전에 비해서 단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RFHIC는 아마 최근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 좋은 내용들이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24년 대비해서 올해가 매출이 한 2,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34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2024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0배 이상 폭증하는 거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또 이제 퀀텀 점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배경은 방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를 다루는 기업인 거는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LIG 넥스원 등 이 국내 이제 방산 기업들의 레이더 혹은 이제 위성 부품을 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산 부분의 수출 확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오늘의 상승도 방산주가 워낙에 좋았으니까 가치 상승이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신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NXP라고 해서 RFHIC에 또 굉장히 강력한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신용 전력 증폭기 시장에 대해서 철수를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RFHIC가 이 시장을 또 독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양 매출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업사이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 기대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올해에는 굉장히 이제 큰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고가에서 사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돼줘야 되거든요.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트럼프가 4주 이내로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뭐 일부에서는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국에는 현재 구간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는 건데, RFH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부터 작년부터 따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2만 원에서 또 이제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가에 사신 게 지금은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 이 전쟁에 대한 또 분위기가 단기간에 막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방산주가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가 있고, RFHIC는 오늘 방산 쪽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정리는 어느 정도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7만 원대 구간은 정말 이 역사적인 2017년부터 해가지고 거진 10년 만에 최고가 부근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긍정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또 꺾이면서 조정폭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서서 이야기드렸던 좋은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는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7만 원, 2차 목표가 7만 6천 원 안내 드리면서, 일단은 추세가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상황이고 방산주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목표가에 따른 대응을 하셔서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RFHIC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었죠. 하나 또 봐드렸습니다. 이 내용까지도 기억을 해 두시죠.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김영일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 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자, 마칠 시장 시간 상황이, 됐는데요. 네, 예. 아직까지도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5,90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1,160대. 지금 둘 다 사실 낙폭은 꽤 크죠. 남은 시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엄청난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쪼록 더 큰 낙폭만 나오질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랭킹쇼 인사드리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